자금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님들의 대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을 때 급한 일부터 처리한다는 거죠. 기업의 체력도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만 놓고 본다면 세금은 절세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대표님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님하고 하시는 부분은 세무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추후에 또 자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게 반드시 있으니까. 네. 자, 다음은 우리 소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스타트업을 했다가 2년 만에 폐업을 했다 그러셨거든요. 네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인데 네. 또 가장 두려운 게 어떤 회사의 지속성. 네. 네, 누구나 이제 100년 기업을 꿈꾸죠.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부득이 회사를 또 이렇게 폐업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전문가로서 대표님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 대표님들이 기업을 영속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당시에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거는 H그룹 계열사에 있을 때 당시 그 기업은 자동차 회사도 있고요. 자동차 관련한 보험도 있고 다양하게 자동차 관련한 유관 업무를 전체 그 계열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공동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애프터마켓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사내 벤처 창업의 기회가 왔을 때 창업했는데 2년 만에 장렬하게 어드벤처가 됐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문을 닫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금이 너무 어려웠었고요. 두 번째 매출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대표나 창업했었던 그 핵심 멤버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정작 제가 기업에 몸담고 있었을 때는 어땠냐면 초대 기업이었다 보니까 기업의 전략지원실, 말하자면 회계그룹, 법률그룹, 무슨 노무그룹, 자금, 매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략지원을 하는 것이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작은 스타트업들은 대표님이 또는 창업자가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역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스타트업의 제일 성공의 요건은 자금을 적절히 조달을 해야 되고 관리를 전반적인 걸 대표님이 컨트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표님이 다 해야 되는 혼자서 외롭게 다 판단을 하고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전략지원실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말하자면 핵심 참모를 따로 밑에 둘 수만 있었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폐업하지 않고 지금껏 생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스타트업을 하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제 마음이 어떤 일치했던 그 부분을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대표님의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 점이 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우리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장은 배울 데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장 학교라는 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운영을 하는 걸 봤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힘든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걸 누구하고 의논을 할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경영 전략실 회사에 네. 두지 못하더라도 외부의 네. 전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현명한 선택이 네, 가능하지 네,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이제 스타트업 창업부 가장 어려웠던 게 자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금은 기업의 피다, 네. 혈액과 같다, 뭐 네, 이런 네.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혈관이 막히면 네. 건강에 아주 위험한 것처럼 기업 역시 이런 자금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자금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자금이 넉넉하고 네. 어떤 회사는 빌리고 싶은데 못 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기업을 가면 튼실한 회사들은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은행에서 맨날 자금 빌려가래. 근데 나는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어떻게든 자금을 좀 더 빌리려고 하는데 네. 이 어떤 차이 때문에 은행에서 제발 좀 돈 좀 가져가세요. 네. 이런 회사도 있고 은행에 좀 가면
예, 안 빌려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차이일까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의 어떤 결정력의 차이는 마치 대학교를 가는 거를 날밤 새워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될 일, 2학년 때 해야 될 일, 3학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사전에 준비돼야지만이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나가는 것이 학창 시절에 진학에 대한 그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기업은 더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자금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님들의 대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을 때 급한 일부터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문제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앞두고 6개월을 앞두고 사전에 미리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금 조달의 전제라고 할 때 누구로부터 자문받거나 교육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하기 6개월 전에, 자금 조달하기 1년 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가의 코치 조언을 받고 기초 체력을 만드는 일, 기술력을 만드는 일,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 일은 닥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12월이 마감되고 이미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신고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재무제표를 뜯어 고칠 수 없듯이 어떤 일이든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벌어지기 전에 미리부터 11월, 12월이 되면 결산 사전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결산이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결산을 전략적으로 미리 하시든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체력도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자금 조달은 무엇보다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들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이 이제 10월, 11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산을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법인 결산이 이제 3월까지 신고를 하다 보니 대표님들이 좀 안일하게 이제 네, 세무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법인의 결산은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네. 또 B 플랜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법인세만 적게 내려면 네, 많은 비용을 쓰게 되면 법인세를 적게 내시겠죠. 그래서 대표님 중에서는 연말에 우리가 이제 법인세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쓰시는 네,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미리 네. 뭐 내년에 쓸 것도 좀 오래 네, 쓰고 네, 네. 그러면 법인세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 솔루션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자금을 받아야 될 회사라든지 또 신용평가가 중요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의 이익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좀 가져가 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단적인 측면으로 결산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에 따라서 결산을 하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금은 미리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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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이익률, 매출 성장률 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니까 뭐 인지나 이런 걸 또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허 이런 네, 부분들. 네, 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이 정도의 재력이지만 앞으로 돈을 잘 벌 사람인지 못 벌 사람인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만약에 수학 성적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고요. 영어 성적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체 성적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학창 시절의 전반적인 성적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뽑느냐인데 말하자면 국세청은 딴 거 안 보죠. 탈세 안 하고 세금을 또박또박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세청에 세금을 얼마나 내냐 안 내냐라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이 자금 조달한다면 그 기관이 어디냐면 국세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혹시 자금 조달을 상담하고 그런 일을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의 정책이냐면 이것은 중소벤처부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공 기보 신보라고 하는 정책 금융기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혹시 은행에 제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가 달라지잖아요.
말하자면 나의 성적표를 제출했는데 거기서 어떤 성적을 갖고 뽑는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출제자가 아니면 거기서 뭔가 낙점하는 결정권자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성적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처럼 대표님이 세금만 놓고 본다면 세금은 절세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혼자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뭐 금융기관도 그렇고 정책기관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답인데 대표님 혼자서 사업할 수 있지 않다면 자금 조달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는 재무적인 성적표가 있고 비재무적인 말하자면 그냥 기술적인 성적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적표를 어떤 기관에서 합격의 점수라고 볼 때 재무적인 것 물론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 비재무적인 게 뭐냐면 학생한테 여러 가지 뭐 비싼 과외를 들여서 무슨 라이센스 따게 하고 경영대회도 참여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대표님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특허 관련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허 실용 신안, 뭐 상표 디자인, 뭐 저작권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업 제도가 매우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의 인증들 또는 과기부의 인증, 정부 중앙부처의 인증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본다면 연구소 전담부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뭐 뿌리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뭐 이런 각종 정부로부터 받았던 중앙부처의 인증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내용들, 국가의 인증들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잖아요. 어떤 거라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어떤 건 두 달, 세 달, 6개월이 걸리는 인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적으로 잘 자금을 조달하시려면 재무제표도 이 사자분기 때 11월, 12월에 미리 사전 결산을 통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기술적인 내용들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관계기관의 심사위원은 낙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업에도 뭐 엄친아, 뭐 엄친딸이 있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학교에 가려면 네, 그 학교 다닐 때 뭐 경시대회 상도 받고 네, 네, 각종 수상도 있고 그러면 네, 당연히 학교 갈 때 가점이 있는 것처럼 네, 대표님들이 자금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늘 체력이 있는 회사들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지금이 이제 결산 시즌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이제 그 정량적인 부분의 재무제표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결정을 하는 네.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세무사님하고 뭐 하시는 부분은 세무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추후에 또 자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게 반드시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대표님들이 한 번 더 크로스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